첫 번째, 국어 비문학은 재능의 영역인가? 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. 국어 비문학은 재능의 영역이 맞고요. 국어 비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부도 저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. 제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항상 모의고사 100점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걔한테 너 어떻게 이렇게 국어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걔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걔가 자기 아빠가 철학과 교수여서 자기 국어 잘한대요.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아요? 그 유전을 타고났다고 해서 걔를 보고 배아파할 필요는 없죠. 그렇다고 걔가 국어 공부 안 할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냥 국어가 재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만약에 재능이 좀 부족해요. 그러면 그래도 노력으로 최대한 커버쳐 봐야겠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음, 국어는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.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당연히 배경 지식이 중요하죠. 이것도 약간 답정 넣은 것 같아요. 배경 지식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건 맞아요.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를 들어 효소에 대한 지문이 나왔다고 해봅시다. 그 배경 지식이 도움이 되려면 내가 정확히 그 효소에 대해서 한 A부터 Z까지 있다고 치면 한 A부터 F 정도까지는 알아야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야지 뭐 시간 단축 효과라던가 뭐 어려운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걸 맥락으로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. 근데 내가 어중간하게 A부터 한 B나 C까지 알 정도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제일 최악인 게 A, B는 알고 있는데 C가 아니라 C 다시,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조금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상식과 지문의 내용이 상반돼서 되게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. 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아주 뛰어난 배경 지식이 있을 게 아니면 없는 게 낫다. 그러니까 배경 지식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국어를 잘하려면 반드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냐? 요즘은도 되게 많이 하세요. 근데 이것 역시 답정너인 게 당연히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유리하겠죠. 당연한 거죠.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국어를 더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? 내가 어릴 때 책을 안 읽었어요. 그렇다고 해서 국어를 못하냐? 무조건 못하냐? 이건 또 아니거든요. 우리가 뭐 책 읽는 시합을 나가는 게 아니라 독서 지문을 보고 그걸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애들이 아무리 책을 열심히 읽었어도 그 문제풀이 스킬이나 경험이 부족하면 못할 수밖에 없고, 반대로 내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어도 그 책을 읽을 때 텍스트를 의식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뭐 캐리캐릭 체인지 만화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셜록 홈즈 같은 책들을, 가벼운 책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읽으신 분들은 오히려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학이잖아요. 그래서 비문학 어떻게 공부할지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여러분 뭐 매산비나 이런 비문학 교재 있잖아요. 자기 수준에 맞는 걸로 구입하셔서 하루에 딱 3지문만 푸실 거예요. 근데 여러분 뭐 고2나 고3 아니면 지금 당장 시험이 급한 친구들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시간 절대 재고프지 마시고 다 맞는다는 걸 목표로 풉시다. 각각 지문 풀면은 세 지문이니까 한 뭐 총 15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되겠죠. 지문 풀 때 주의해야 될 거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키워드랑 중심 문장 찾기인데 각 문단에 중요한 키워드랑 중심 문장이 있을 거예요. 뭐 키워드는 네모 표시, 중심 문장에는 뭐 밑줄, 이렇게 자기만의 기호를 정해서 꼭 찾아주면서 문제를 풀어줍시다. 두 번째는 요약인데요. 각 문단별로 핵심 문장,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내용을 자기만의 문장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단어인데요.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어휘나 단어,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적어둡시다. 그리고 문제 푸는 게 다 끝나면 그 뜻을 찾아서 다른 공책에 옮겨주는 거예요. 그렇게 나만의 국어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워주면 어휘 문제 같은 거 풀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여러분이 한 번 모르는 거 계속 모르거든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르는 거 차곡차곡 정리해두면 정말 큰 자산이 될 거예요. 이렇게 방학 때 공부를 해주시면 정말 좋고, 여기 띄워드릴 지문처럼 분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띄워드릴게요.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기 힘들까봐 제가 다른 친구와 협업을 해서 국어 비문학 독해 프로그램을 방학 때 기획을 했는데,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여러분이 이렇게 비문학 문제 하루에 3개씩 풀기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스카이 출신 강사분들, 그리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해서 그 매일 국어 비문학 지문 같은 거를 같이 풀 거예요. 풀고 1대1로 피드백 해드리고, 그리고 테스트도 보고
그런 식으로 같이 국어 비문학을 방학 때 이렇게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. 제 원장 최승민 이렇게 쳐서 하면은 10% 할인 쿠폰도 드리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첨부해 드릴게요. 꼭 이 프로그램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혼자서 잘할 수 있다 하시면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대로 비문학 꼭 이렇게 공부해서 방학 때 내가 못하는 과목 꼭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어 줍시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